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님의 강연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왜 우리 대부분은 부자를 꿈꾸는데 99%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요. 또 꼭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들어요. 이 강연 자료 보면서 당신의 돈에 대한 생각, 또 태도 이런 걸 점검해 볼 만한 지점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이게 뭐랄까, 단순히 돈 버는 기술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가짐, 또 더 나아가서 삶의 태도까지 좀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저는 행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다. 이런 관점이랑요. 또 돈에 각자의 제목을 붙여야 한다는 비유.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제목 비유 저도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 돈으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통찰을 찾아가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강연에서도 그러죠. 노력만으로는 이게 좀 어렵고, 운도 좀 따라줘야 한다고요. 네, 우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그 운이라는 것도 결국엔 확률 게임이니까 시도 횟수를 늘리는 꾸준함 이게 중요하다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 부자가 못 된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불안 완화제 역할은 한대요. 근데 그걸 넘어서 행복 촉진제까지 되려면 명확한 용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제목, 당신의 돈에 딱 맞는 이름표나 제목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뭐 많으면 좋은 돈 이게 아니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복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참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행복이 우리가 막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부를 이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그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버텨내게 하는 일종의 에너지원 또는 도구라는 거죠. 연료 같은 거군요. 그렇죠. 강연에서는 약간 극단적인 비유인데 그 금지 약물 복용한 선수가 오히려 막 행복감을 느껴서 혹독한 훈련을 막 견뎌낸다는 그런 비유를 들거든요. 네네. 좀 그렇긴 하지만 요점은 뭐냐면 그 행복감이 있어야만 그 힘든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늘 즐겁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행복감 혹은 동력, 이거랑 관련해서 노년층의 어려움을 다룬 부분도 좀 기억에 남아요. 희망이 아예 꺾여버린 상태, 그 절망 이것보다도요. 희망을 새로 만들 힘 자체가 없어진 무망감 상태가 더 무섭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무망감. 네, 평생 막 가족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뭘 좋아했지? 뭘 하고 싶었지? 이 질문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잃기 쉽다는 거죠. 바로 그 무망감, 이걸 이겨내고 또 아까 말한 그 불을 쌓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루틴이라고 강조합니다. 루틴이요? 꾸준히 하는 거? 네. 운이 확률 게임이라면 시도 횟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꾸준한 루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강연자가 강연료 일부로 그 강연한 회사 주식을 꾸준히 사는 거, 이런 거요. 작은 거라도 계속하는 거? 네. 아주 작더라도 반복 갈링한 행동 패턴. 이게 결국엔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로 연결될 가능성 자체를 높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큰 좌절을 겪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 거창한 변화 이런 거보다 그냥 소소한 루틴 몇 개 새로 시작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해요. 이 루틴이 어떻게 보면 그 무망감에 빠지지 않게 딱 붙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소비 축소를 먼저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점도 언급됐고요. 근데 이게 소비를 줄이거나 뭐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과거의 실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때 그걸 샀어야 했는데 혹은 팔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이걸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던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거기에 매달리게 되죠. 네. 강연에서는 우리가 이런 후회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뭐랄까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당장 상상하기 쉬운 대안에 먼저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이게 딱 떠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검증이에요. 그냥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욕망에 막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가졌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아하. 혹은 나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심지어는 좀 부정적인 롤모델까지도 두루 만나보면서 내 욕망의 실체가 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군요. 네, 이런 다양한 관점과 좀 부딪혀봐야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남들이 가지니까 부러운 건가? 이걸 구분할 수 있고 그래야 현명한 소비,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럽다는 감정 자체를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배움의 계기로 삼는 태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우면서도 경고처럼 들렸던 게 갑작스러운 큰 부이잖아요. 예를 들면 로또 당첨 같은 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돈을 담을 그릇, 내적인 성숙 같은 게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파산 사례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은 균형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도 용량이 너무 많으면 독이 되잖아요. 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또 속도, 여기에 맞춰서 커나가야 한다는 거죠. 아, 그릇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군요. 네. 돈 때문에 겪는 자잘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좀 큰 실현까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당신만의 돈에 대한 철학 혹은 직관 같은 걸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은 돈을 구스트레스, 즉 좋은 스트레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좋은 것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아까 말한 그 제목이 붙은 돈은요, 그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마저도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반대로 외로움 같은 심리적인 허기, 이런 게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문제 저 깊은 곳에는 사실 다른 근본적인 결핍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 김경일님의 강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결국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어떤 목표물, 이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점의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꾸준한 루틴을 만들고 또 다양한 관점으로 나 자신을 계속 검증하고 그러면서 돈과의 어떤 건강한 균형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돈은 굿 스트레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피하고만 싶은 배드 스트레스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돈이 좀 더 건강한 에너지원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제목을 붙여주고 또 어떤 루틴을 함께 만들어 나가실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